창피해 죽겠어, 진짜. 왜 이러고 사세요, 도대체?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는 폐지를 줍는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비닐 조각을 줍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내 거야. 우리 아가 줘야 해. 지독한 가난과 치매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검정 봉투, 그 안에 숨겨진 가슴 찢어지는 모성애가 밝혀지는 순간 여러분도 눈물을 참지 못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으악,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영이 코를 틀어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거 다 갖다 버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영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뛰어들어옵니다. 거실 바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시커먼 검정 비닐봉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선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데 정작 집주인인 옥부는 태어납니다. 옥부는 거실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비닐봉지 매듭을 풀고 있습니다. 헤헤. 왔다. 우리 며느리 왔다. 옥분이 누런이를 드러내며 아이처럼 웃습니다. 지영이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빽 지릅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남편은 빚쟁이 피해 도망다니고 저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다 왔어요. 이거 봐라. 내가 오늘 많이 모았다. 옥부는 며느리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손에 든 봉투를 흔들어댑니다. 봉투 입구로 흙 묻은 과자 껍데기와 젖은 전단지 뭉치가 툭 떨어집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그 쓰레기 좀 치우시라고요. 지영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옥분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아니야. 쓰레기 아니야. 이거 선물이야. 옥분이 화들짝 놀라며 봉지들을 품 안으로 급히 끌어당깁니다. 선물은 무슨 얼어 죽을 선물이에요. 냄새나서 숨도 못 쉬겠구만. 지영이 옥분의 손에서 억지로 봉지를 낚아챕니다. 안 돼. 내 거야. 주면 안 돼. 옥분이 지영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이거 나요. 진짜 사람 돌게 만들지 마시고. 지영이 옥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옥분이 힘없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아이고, 내 엉덩이, 내 보물. 옥분이 바닥을 구르며 발버둥을 칩니다. 지영은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거실에 널린 봉투들을 죄다 쓸어 담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들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아주 싹 다. 안 돼. 며느리야. 그거 안 돼. 옥분이 기어와서 지영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지영은 들은 채도 않고 양손 가득 봉지들을 들고 현관으로 나갑니다. 비키세요. 다 갖다 버릴 거니까. 으앙, 내 거란 말이야. 내 돈이야. 옥분이 어린애처럼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지영이 마당으로 나가 빗물 꼬인 흙바닥에 봉지들을 패대기 칩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봉지가 터지며 안에 있던 오물들이 사방으로 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영이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소리내어 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비 오네. 비 와. 아이고 삭신이야. 지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어머니, 꼼짝 말고 거기 계세요. 나오면 문 잠가버릴 거니까. 지영이 으름장을 놓고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옥부는 어두운 방구석에 홀로 남겨집니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옥분이 닫힌 방문을 힐끔 쳐다보고는 살금살금 현관으로 기어갑니다. 쉬, 우리 아가 깬다.
옥분이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맨발인 채로 옥분이 조심조심 마당으로 내려섭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옥분의 굽은 등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어디 갔나? 내 새끼들 어디 갔나? 옥분이 진흙탕을 손으로 더듬거리며 봉지들을 찾습니다. 번쩍하고 번개가 치자 마당 구석에 처박힌 검정 봉지들이 보입니다. 찾았다. 여기 있었네. 옥분이 엉금엉금 기어가 흙탕물 범벅이 된 봉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아이고 차거라. 우리 보물들 감기 걸리겠네. 옥분이 젖은 봉지들을 치마폭에 감싸 안고 벌벌 떱니다. 봉지 안에서 썩은 물이 뚝뚝 떨어져 옥분의 옷을 적십니다. 이거 모아야 해. 우리 며느리 빚 갚아야 해. 옥분이 빗물 섞인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립니다. 방 안에서 지영이 자는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옥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봉지들을 들고 처마 밑으로 숨습니다. 다행이다. 안 들켰다. 옥분이 젖은 봉지 하나하나에 뽀뽀를 해댑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지영이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 문을 열고 나옵니다. 거실 풍경을 본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머니, 지금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옥분이 베란다 창가에 젖은 종이들을 널어놓고 있습니다. 꾸깃꾸깃한 전단지, 과자 봉지, 껌종이들이 햇볕을 받고 있습니다. 해 떴다. 말려야 한다. 뽀송뽀송하게. 옥분이 해맑게 웃으며 지영을 돌아봅니다. 지영이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제가 어제 그거 다 버렸잖아요. 왜 또 주워오셨어요? 아니다. 내가 안 주웠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옥분이 시치미를 뚝 떼며 종이 뭉치를 등 뒤로 숨깁니다. 지영이 시계를 보더니 화들짝 놀랍니다. 아이고 늦었네. 사장님한테 또 욕먹겠어. 지영이 허둥지둥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밥 먹어라. 내가 밥 해놨다. 옥분이 식탁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 빠진 밥 한 덩이와 김치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됐어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이 냄새통에서. 지영이 젖은 머리를 대충 털며 가방을 챙겨듭니다. 나간다. 돈 벌러 간다. 지영이 옥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을 나섭니다. 쾅 닫힌 문을 보며 옥분이 혀를 쯧쯧 찹니다. 아이고 저 성... 누굴 닮아서 저래. 옥분이 창가로 가서 며느리가 골목길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봅니다. 같다. 호랑이 같다. 옥분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동네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이 집에서 또 똥냄새가 나네. 아주 지독해 죽겠어. 그 노인네가 또 쓰레기를 주워왔나 봐. 며느리도 참 불쌍하지. 옥분이 그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창문을 닫습니다. 안 돼. 냄새 안 나. 우리 보물이야. 옥분이 급하게 커튼을 치며 집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들키면 안 돼. 저 사람들이 훔쳐가면 어떡해. 옥분이 널어놓았던 종이들을 허겁지겁 다시 봉투에 쓸어 담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집니다. 아이고 내 돈. 내 금쪽 같은 돈. 옥분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종이 조각을 줍습니다. 종이 조각 중에는 찢어진 10,000원짜리 반쪽도 섞여 있습니다. 이거 붙여야 하는데 풀이 어디 있더라. 옥분이 서랍장을 뒤지며 중얼거립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줌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립니다. 쉿! 조용히 해. 다 들려. 옥분이 대문을 향해 소근거리며 검지손가락을 입에 댑니다. 옥분은 검정 봉지들을 이불장 깊숙한 곳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 이불장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캄캄한 장롱 안에서 옥분의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아무도 못 찾아. 옥분이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웅크리고 앉습니다. 봉지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향긋합니다. 며느리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둠 속에서 옥분의 눈이 반짝 빛납니다. 이게 다 뭐야? 또 날아왔어. 지영이 대문에 덕지덕지 붙은 우편물들을 뜯어내며 비명을 지릅니다. 빨간색 글씨로 최고장, 압류예고라고 적힌 종이들이 바닥에 흩날립니다. 여보, 전화 좀 받아봐.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지영이 꺼진 전화기를 붙들고 발을 동동 구릅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힐끔거립니다. 빚쟁이들이 또 다녀갔나 봐. 쯧쯧. 저 집 며느리도 참 딱하지. 남편은 도망가고 시어미는 저 모양이니.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머니는 또 어디 가신 거야? 약 드실 시간인데. 지영이 텅 빈 안방을 확인하고 거칠게 신발을 꿰신습니다. 시장통 입구부터 시끌벅적한 소음이 들려옵니다. 비키세요. 짐차 지나갑니다. 짐을 실은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좁은 골목을 질주합니다. 시장 한구석 생선 가게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할머니, 저리 좀 가요. 손님 다 떨어지게. 생선 가게 주인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앞에는 옥분이 쪼그려 앉아 생선 상자 틈새를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다. 튼튼한 거다. 옥분이 비린내 나는 스티로폼 상자를 보물처럼 챙깁니다. 아이고 냄새야. 할망구 때문에 생선이 다 썩겠네. 주인이 바가지에 물을 퍼서 옥분 쪽으로 획 뿌립니다. 으차, 차가워라. 옥분이 물벼락을 맞고도 해해 웃으며 상자를 품에 안습니다. 이거 주면 안 돼요? 우리 며느리 줄 건데. 며느리 같은 소리 하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요.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옥분을 위협합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지영이 튀어나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이 새빨개진 얼굴로 옥분의 팔을 낚아챕니다. 우리 며느리다. 며느리 왔다. 옥분이 젖은 옷을 입은 채 반가워하며 벌떡 일어납니다. 창피해 죽겠어 진짜. 왜 이러고 사세요 도대체. 지영이 옥분의 손에 들린 스티로폼 상자를 발로 뻥 찹니다. 상자가 부서지며 안에 있던 생선 내장이 사방으로 튑니다. 안 돼. 내 거야. 10원짜리야. 옥분이 바닥에 엎드려 부서진 상자 조각을 줍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시라고요. 지영이 옥분의 뒷덜미를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웁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저 집 며느리 독한 것 좀 봐. 노인네를 짐짝 취급하네. 오죽하면 저러겠어. 시어미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니. 지영은 터질 것 같은 수치심에 옥분을 질질 끌고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가요. 집으로 가요. 잠깐만. 저기 검은 거, 저거 주워야 해. 옥분이 끌려가면서도 길바닥에 떨어진 검정 비닐을 보며 손을 뻗습니다. 그놈의 비닐봉지, 지긋지긋해 죽겠네. 지영이 옥분의 등을 떠밀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낡은 리어카를 끈 박영감이 서 있습니다. 어이구 옥분 할매, 또 어디 가서 물벼락을 맞고 왔어? 박영감이 혀를 차며 옥분의 젖은 어깨를 털어줍니다. 영감님, 나 이거 모았다. 이거 얼마 쳐줄 거야? 옥분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검정 비닐 뭉치를 꺼내 내밉니다. 박영감이 뭉치를 받아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할매, 이건 다 쓰레기야.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줘. 아니야. 돈이야. 이거 돈 되는 거야. 옥분이 박영감의 소매를 잡고 매달립니다.
이런 걸로 빚 못 갚아. 그냥 따뜻한 밥이나 챙겨 드셔. 박 영감이 비닐 뭉치를 옥분의 손에 다시 쥐어줍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영의 눈가가 파르르 떨립니다. 들으셨죠? 쓰레기라고요. 돈 안 된다고요. 지영이 옥분의 손에서 비닐 뭉치를 빼서 대문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나가세요. 그 쓰레기 끌어안고 나가서 사시라고요. 지영이 옥분의 등을 떠밀어 대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안 돼. 문 열어줘. 내 보물 안에 있어. 옥분이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애원합니다. 시끄러워요. 조용히 안 하면 확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지영이 대문 안쪽에서 악을 쓰며 주저앉습니다. 박 영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문과 옥분을 번갈아 봅니다. 거참 며느리 양반도 너무하네. 노인네 갈 데도 없는데. 상관 마세요. 영감님이 우리 집 사정 알아요? 지영이 대문에 머리를 박고 엉엉 웁니다. 밤이 깊어지고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옥부는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백가죽이 등에 붙을 만큼 허기진 배를 움켜쥡니다. 배고파. 밥 줘. 옥분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박 영감이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초코파이 하나를 꺼냅니다. 할매 이거라도 여기에. 며느리 화 풀릴 때까지 기다려. 고마워. 영감밖에 없어.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초코파이를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습니다. 입가에 초코가 잔뜩 묻었지만 옥분은 씹을 힘도 없어 보입니다. 할매 저 봉다리는 왜 그렇게 모으는 거야? 냄새나게. 박 영감이 바닥에 널브러진 검정 봉투들을 보며 묻습니다. 옥분이 입안 가득 초코파이를 문 채 씩 웃습니다. 비밀이다. 우리 며느리 알면 안 된다. 비밀은 무슨. 그냥 쓰레기지. 아니다. 이거 다 모으면 우리 며느리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다. 옥분이 밤하늘의 달을 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새벽 2시 골목길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대문 안쪽에서 빗장을 푸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립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살짝 열립니다. 지영은 보이지 않고 열린 문틈으로 찬바람만 나옵니다. 옥분이 자다 깨서 비몽사몽간에 열린 문을 봅니다. 문 열렸다. 옥분이 주섬주섬 바닥에 떨어진 봉투들을 챙깁니다. 들어가자. 내 새끼들 추우니까 들어가자. 옥분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대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지영이 먹다 남은 식은 밥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옥분은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봉투부터 챙겨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 지영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옥분은 지영의 머리맡에 앉아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봅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옥분의 거친 손이 지영의 젖은 눈가를 조심스레 닦아줍니다. 지영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자 옥분이 화들짝 놀라 손을 뗍니다. 자라. 푹 자라. 내가 지켜줄게. 옥분이 검정 봉지 하나를 베개 삼아 지영의 발치에 몸을 뉘입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옥분의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다음 날 집주인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찾아옵니다. 이봐요. 박지영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지영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뛰어나옵니다. 사장님, 저 아직 월급이 안 나와서. 월급이고 뭐고 이번 달까지 방 빼요.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민원이 빗발쳐. 집주인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사장님 제발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지영이 집주인의 팔을 잡고 매달립니다. 방 안에서 옥분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떱니다. 쫓겨난다. 우리 쫓겨난다. 옥분이 장롱 깊숙이 숨겨둔 봉지들을 꺼내 품속에 집어넣습니다. 안 돼. 이건 뺏기면 안 돼. 옥분이 며느리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장 낡은 고무신을 구겨 신고 옥분이 시장통을 향해 뜁니다. 더 모아야 해. 빨리 모아야 해. 옥분의 굽은 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지영이 화들짝 놀라며 뛰어나갑니다. 누구세요? 빚쟁이면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지영이 대문 빗장을 붙들고 잔뜩 날을 세웁니다. 대문 밖에는 번지르르한 양복에 금목걸이를 한 중년 사내 강 씨가 서 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되시나 보네. 나야 나. 옥분 누님 육촌 동생. 강 씨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열하게 웃습니다. 육촌 동생이요? 어머니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지영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대문을 반만 열어줍니다. 워낙 멀리 살아서 그래. 그나저나 누님은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나? 강 씨가 지영을 밀치듯하며 마당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어머니 지금 주무세요. 용건만 말씀하고 가세요. 지영이 강 씨 앞을 막아서며 쏘아붙입니다. 강 씨가 혀를 차며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를 꺼내 흔듭니다. 이거 보면 며느님 눈이 번쩍 뜨일걸? 옥분 누님이 숨겨둔 땅이 좀 있거든. 땅이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지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당장 쫓겨날 판국에 땅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들립니다. 그럼 내가 그거 해결해 주러 왔지. 누님 도장만 있으면 돼. 강 씨가 거들먹거리며 거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옥분이 낯선 목소리에 눈을 번쩍 뜹니다. 누구냐? 도둑놈이냐? 옥분이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다 강 씨와 딱 마주칩니다. 아이고 누님, 나야 강서방. 살아계셨네. 강 씨가 과장된 몸짓으로 옥분에게 다가갑니다. 옥분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됩니다. 저리 가. 너 나쁜 놈이다. 뱀이다. 옥분이 뒷걸음질 치며 거실 구석에 쌓인 검정 봉투 쪽으로 몸을 날립니다. 누님 사람 섭섭하게 왜 이래? 나 알잖아. 강 씨가 옥분을 따라가며 구둣발로 검정 봉투를 툭 찹니다. 봉투가 터지며 안에 있던 고물들이 강 씨의 구두 위로 쏟아집니다. 아이씨, 이게 다 뭐야? 집구석에 쓰레기를 모셔놨네. 강 씨가 인상을 구기며 바지단을 탁탁 탑니다. 안 돼. 내 거야. 차지 마. 옥분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강 씨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아이고,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거 안 나. 강 씨가 옥분을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옥분이 힘없이 뒤로 밀려나며 장식장에 머리를 쿵 찢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옥분에게 달려가 감싸 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나가요. 행패는 누가 부리는데? 미친 노인네가 사람을 물려고 하잖아. 강 씨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칩니다. 옥분은 이마에 피가 맺힌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기어 봉투를 챙깁니다. 내 보물. 뱀이 뺏어간다. 숨겨야 해. 옥분이 봉투를 품에 안고 덜덜 떠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잘 들어요, 며느님. 저 노인네가 땅 문서 어디 숨겼는지 불게해요. 안 그러면 국물도 없으니까. 강 씨가 으름장을 놓고는 바닥에 침을 퇴뱉고 나갑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피나잖아요. 지영이 수건을 가져와 옥분의 이마를 닦아주려 합니다. 만지지 마. 너도 한패지. 내 돈 뺏으려고 그러지. 옥분이 지영의 손을 쳐내며 구석으로 파고듭니다. 어머니, 제가 뭘 뺏는다고 그러세요? 치료 좀 하자고요. 싫어. 다 도둑놈이야. 내 새끼들 내가 지킬 거야. 옥분이 봉투 더미 속에 파묻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지영은 기가 막혀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내쉽니다. 딱 문서라니. 정말 뭔가 있기는 한 건가? 지영의 시선이 옥분이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는 검정 봉투에 머뭅니다. 그날 밤 천둥 번개가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지영은 강 씨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숨겨둔 땅이 있다. 도장만 있으면 된다. 지영이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방문을 엽니다. 거실 쪽에서 바스락바스락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영이 숨을 죽이고 거실 불을 탁 켭니다. 헉! 지영이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옥분이 수십 개의 검정 봉투를 전부 쏟아놓고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퀭한 것이 꼭 귀신 들린 사람 같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옥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미친 듯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전단지 휴지 조각들이 거실 바닥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찾으세요? 지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옥분은 지영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봉투를 찢습니다. 없어. 뱀이 가져갔나 봐. 큰일 났다. 옥분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봉투를 입으로 물어뜯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정말. 지영이 다가가 옥분의 어깨를 잡습니다. 찾았다. 옥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낚아챕니다. 그것은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낡은 통장입니다. 통장? 어머니, 그거 뭐예요? 지영의 눈이 커집니다. 옥분이 지영의 시선을 느끼고는 통장을 급히 등 뒤로 숨깁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방금 봤어요. 통장이잖아요. 이리 줘보세요. 지영이 옥분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싫어. 안 돼. 이거 내 거야.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통장을 입안으로 구겨 넣으려 합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지영이 기겁을 하며 옥분의 입을 억지로 벌리려 합니다. 으읍, 으읍. 옥분이 통장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고개를 저어댑니다. 뱉으세요. 빨리요. 목에 걸려요. 지영이 손가락을 옥분의 입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아작. 아.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냅니다. 손등에 선명한 입자국이 나고 붉은 피가 송골송골 맺힙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며느리라고요. 지영이 피나는 손을 부여잡고 울먹입니다. 옥분은 그 틈을 타 통장을 뱉어내고는 다시 검정 봉투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위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지영을 노려봅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물어버릴 거야. 옥분의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계심뿐입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하다. 사는 게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영이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옥분은 닫힌 방문을 보며 안도의 숨을 몰아쉽니다. 살았다. 뱀한테 안 뺏겼다. 옥분이 봉투 속에 손을 넣어 축축하게 젖은 통장을 어루만집니다. 다음 날 아침 동리가 시끌시끌합니다. 저 집 노인네가 금송아지를 숨겨놨다면서? 강 씨가 그러는데 땅 문서랑 통장이랑 다 노인네가 깔고 앉았대. 담벼락 너머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 씨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게 분명합니다. 지영이 퉁퉁 부은 눈으로 대문을 나섭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강 씨가 지영을 보고 비웃음을 날립니다. 어이 며느님, 밤새 안녕하셨나? 통장은 좀 찾으셨고? 당신이 소문내고 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영이 쏘아붙이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신고는 무슨, 나랑 협조하면 빚 다 갚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니까?
강 씨가 지영에게 다가와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그 노인네 정신 오락가락할 때 지장만 하나 찍으면 돼. 쉽잖아. 지영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낡은 통장 그리고 어머니의 필사적인 저항. 정말 그 통장에 돈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휴지 조각일까? 지영이 입술을 깨물며 강 씨를 뿌리칩니다. 비키세요. 일하러 가야 돼요. 지영이 도망치듯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강 씨가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독한 년. 두고 봐라. 내가 기어이 찾아낼 테니까. 방 안에서 옥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불 속은 검정 봉투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무서워. 밖이 너무 시끄러워. 옥분이 귀를 막고 웅크립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통장이 든 봉투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지영아, 밥은 먹었냐? 빚 갚아야 하는데. 옥분의 혼잣말이 이불 속에서 맴돕니다. 밖에서는 강 씨가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누님, 문 좀 열어봐. 맛있는 거 사왔어. 쿵쿵거리는 소리에 옥분의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옥분은 봉투를 품에 안고 장롱문을 엽니다. 숨어야 해. 더 깊이 숨어야 해. 옥분이 장롱 속 헌 옷가지들 사이로 몸을 구겨 넣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분의 눈물 젖은 눈동자만이 반짝입니다. 여기 3번 테이블 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식당 사장의 고함이 주방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지영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정신없이 그릇을 닦습니다. 손은 퉁퉁 불어 감각이 없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갑니다. 지영이 물병을 들고 홀로 뛰어나가다 발이 꼬여 휘청합니다. 와장창. 물병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지영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이고, 이 아줌마가 진짜 일하기 싫으면 관두라니까. 사장이 달려와 지영의 어깨를 발로 툭툭 칩니다. 지영의 눈앞이 핑 돌더니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집니다. 박지영 씨, 정신 차려. 이봐요. 사장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립니다. 지영의 의식이 까만 어둠 속으로 뚝 끊어집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영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립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하얀 천장이 보입니다. 정신이 좀 드나? 며느리 양반. 옆에서 박영감이 걱정스런 얼굴로 지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지영이 몸을 일으키려다 팔에 꽂힌 수액줄을 보고 멈칫합니다. 식당에서 쓰러졌대. 마침 내가 고물 가지러 갔다가 사장이 난리치는 걸 보고 업고 왔어. 아,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영감님. 지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떨굽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 죄송한 건 내가 아니라 옥분 할매한테 해야지. 박영감이 혀를 차며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왜요? 지영이 의아한 눈으로 박영감을 쳐다봅니다. 박영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땁니다. 내가 이 말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네 꼴을 보니 안 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매가 왜 그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모으는지 알아?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거야. 치매 때문에. 그냥 집착하시는 거잖아요. 치매? 허이고 답답한 소리. 할매 정신 멀쩡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박영감이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영감 이거 팔면 얼마야? 우리 며느리 빚 갚으려면 택도 없지?
지영의 입이 벌어집니다. 네, 빚이요? 그래. 할매가 그러더군. 내 머릿속 지우개가 다 지우기 전에 우리 며느리 빚 갚아줘야 한다고. 그래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할매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며느리 알면 자존심 상해한다고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으면서 그 고물을 주워 나른 게 누군데. 박영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자니가 갖다 버린 그 봉다리들, 그거 할매가 피눈물 흘리며 모은 자식 사랑이야. 그걸 쓰레기 취급을 해? 흑! 지영이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터뜨립니다. 어제 빗속에서 봉투를 끌어안고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선물이다. 며느리 선물이다. 그 말이 미친 노인네의 헛소리가 아니라 뼈에 사무친 진심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봐야겠어요. 어머니한테 가야겠어요. 지영이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옵니다. 어이 아직 링거 다 안 맞았어. 괜찮아요. 지금 가야 돼요.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요. 지영이 비틀거리며 응급실을 뛰쳐나갑니다. 박영감이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보네. 지영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집을 향해 달립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보입니다. 야, 이 노인네야.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쳐먹어. 집안에서 강 씨의 고함이 들려옵니다. 지영의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옥분이 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강 씨가 옥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통장 내놔. 어디다 숨겼어. 쥐새끼처럼 숨기지 말고 내놓으라고. 몰라. 안 줘. 내 거야. 옥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항합니다.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강 씨가 손을 들어 옥분의 뺨을 내리치려 합니다. 당장 그 손 치워. 지영이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짐승처럼 포효합니다. 강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어이구, 며느님 오셨네. 잘 됐어. 시어미 설득 좀 해봐.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지영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강 씨에게 달려듭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눈이 돌았나? 강 씨가 뒷걸음질 치며 팔로 빗자루를 막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살인미수로 다 쳐넣어 버릴 거야. 지영의 기세가 얼마나 흉흉한지 강 씨가 찔끔하며 물러섭니다. 아니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도와주긴 개뿔. 남의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 주제에.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지영이 빗자루로 강 씨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짝! 아이고 사람 죽이네. 알았어. 간다고. 더러워서 간다. 강 씨가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도망칩니다. 지영은 강 씨가 사라진 대문 쪽을 향해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무릎으로 기어 마루 밑에 숨은 옥분에게 다가갑니다. 옥분은 머리를 감싸 쥐고 눈만 대굴대굴 굴리며 지영을 봅니다. 오지마. 뱀이다. 내 돈 뺏으러 왔다. 옥분이 봉투를 품에 더 꽉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칩니다. 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영이. 며느리 지영이. 지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옥분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옥분이 지영의 손을 탁 쳐냅니다. 저리 가. 너 우리 며느리 아니야. 우리 며느리 착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지영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엉엉 웁니다. '쓰레기라고 해서 죄송해요. 버려서 죄송해요.
몰라봐서 죄송해요. 지영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옥분이 우는 지영을 빤히 바라봅니다. 초점 없던 옥분의 눈동자에 서서히 빛이 돌아옵니다. 운다. 우리 아가 운다. 옥분이 조심스레 손을 뻗어 지영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만집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어 옥분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배고프냐? 밥 줄까? 옥분이 꼬질꼬질한 소매로 지영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지영은 옥분의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 냄새나고 더러운 옷에서 세상 가장 따뜻한 냄새가 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아가야. 옥분이 지영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줍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옥분이 주섬주섬 품 안을 뒤집니다. 이거 받아라. 옥분이 품속 깊은 곳에서 가장 아끼던 검정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수십 번을 접고 또 접어 아주 작아진 테이프로 칭칭 감은 봉투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듭니다. 선물이다. 내가 넣어주려고 뱀 피해 다니면서 모았다. 옥분이 해맑게 웃으며 지영의 손을 꼭 쥡니다. 이제 안 뺏긴다. 너 가져라. 빚 갚아라. 지영은 봉투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목 놓아옵니다. 이 가벼운 봉투 안에 어머니의 천근만근 같은 삶이 들어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마루에 두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어머니 들어가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영이 옥분을 부축해 일으킵니다. 된장찌개, 두부 많이 넣어서. 옥분이 아이처럼 입맛을 다시며 지영에게 기댑니다. 네, 두부 왕창 넣고 끓여드릴게요. 고기도 넣고요. 지영이 옥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검정 봉투들이 가득하지만 지영에게는 더 이상 쓰레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10년 동안 써내려간 사랑의 편지들입니다. 지영은 옥분을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라. 나도 잔다. 피곤하다. 옥분이 눈을 감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지영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준 검정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당장이라도 뜯어보고 싶지만 왠지 어머니와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은 봉투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옥분의 옆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두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똑똑똑. 처마 끝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아가야, 일어났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옥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영이 화들짝 놀라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지영이 부스스한 머리를 넘기며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두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옥분이 숟가락을 놓으며 지영을 보고 빙그레 웃습니다. 그 웃음이 평소의 어린아이 같은 웃음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지영이 처음 시집왔을 때 보여주었던 그 온화한 미소입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옥분의 얼굴을 살핍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머리가 아주 맑구나. 개운해. 옥분이 지영의 손을 끌어당겨 식탁 의자에 앉힙니다. 어서 먹자. 너 좋아하는 참기름 많이 넣었다. 지영은 멍하니 숟가락을 듭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목이 메어옵니다. 어머니 어제 일 기억나세요? 저랑 빗속에서. 기억나지. 우리 며느리가 빗자루 들고 도깨비 쫓아냈잖아. 옥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지영의 밥그릇에 장조림을 올려줍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지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굽니다.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옥분이 담담하게 말하며 죽을 한술 뜹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냅니다. 자, 이제 그거 열어보자. 어제 내가 준 거. 옥분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지영의 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지영이 품속에서 어제 받은 검정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립니다. 지영의 심장이 쿵강거립니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봉투가 더욱 까맣게 빛납니다. 열어봐라. 네가 직접 열어봐. 옥분이 가위를 지영 쪽으로 밀어줍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로 칭칭 감긴 봉투를 자릅니다. 사각사각. 검정 비닐이 벗겨지자 젖은 신문지 뭉치가 나옵니다.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벗겨내자 비닐 지퍼백에 밀봉된 통장 하나와 묵직한 주머니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지영이 주머니를 열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동전 하나하나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여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 떨어진 거 사람들이 더럽다고 안 줍더라. 닦으니까 금인데. 옥분이 동전 하나를 집어들고 후 불어 지영에게 보여줍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혀 동전 더미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 옆에 놓인 통장, 겉표지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낡은 통장입니다. 펼쳐봐라. 내 일기장이다. 지영이 침을 꿀꺽 삼키고 통장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2013년 5월 2일 입금 3,000원. 2013년 5월 5일 입금 1,500원.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은 고작 몇천 원 많아야 만원입니다. 하지만 지영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입금자명. 우리 며느리. 지영이 약가. 아가야 힘내. 며느리 옷 사주기. 고기 반찬. 빗돌빼돌 서툰 글씨로 적힌 입금자명이 페이지마다 가득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지영의 손이 심하게 떨려 통장이 파르르 떱니다. 은행 직원이 귀찮아하더라. 그래도 내가 부탁했다. 써달라고. 꼭 써달라고. 옥분이 덤덤하게 말하며 지영의 손등을 어루만집니다. 지영이 다음 장을 넘깁니다. 2018년. 2020년. 세월이 흐를수록 글씨는 점점 더 삐뚤어지고 입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기억하자. 잊지 말자. 지영이 빚. 지영이 빚. 지영이 빚. 어느 순간부터 입금자명은 오직 지영이 빚이라는 글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공포 속에서도 옥부는 며느리 빚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흑, 흑. 지영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옵니다. 내가 머릿속 지우개가 다 지우기 전에 너 주고 싶었다. 옥분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보 같은 양반아. 이걸 왜 모아?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 지영이 통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내가 다 안다. 몰라도 돼요.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편하게 사시지 왜 이러냐고요.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내 가슴이야. 어머니, 제가 나쁜 년이에요. 지영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펑펑 칩니다. 쓰레기라고 버렸던 그 봉투들, 냄새난다고 구박했던 그 고물들,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간 연애편지였습니다. 울지 마라. 이쁘다. 우리 며느리 웃는 게 제일 이쁘다. 옥분이 의자에서 내려와 지영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지영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어제 주운 거다. 이걸로 고기 사 먹어라. 지영은 그 10,000원짜리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제 자신이 어머니를 떠밀고
내쫓았던 그 시장통에서 주운 돈일 겁니다. 어머니, 으앙. 지영이 옥분의 허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거실 가득 며느리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엄마. 지영의 입에서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옥부는 말없이 지영의 등만 토닥여줍니다. 그 거친 손길이 따뜻해서 지영은 더 서럽게 웁니다.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 잔액은 3,5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폐지를 줍고 빈 병을 팔아 3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멸시를 견디고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았을지 지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됐다. 다 갚아라. 뱀 같은 놈들한테 돈 던져주고 어깨 피고 살아라. 옥분이 지영의 젖은 뺨을 감싸 쥐고 눈을 맞춥니다. 네, 갚을게요. 다 갚고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게요. 지영이 콧물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옥분의 눈동자가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잡고 있던 지영의 손을 스르르 놓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놀라 옥분을 부릅니다. 아줌마 누구야? 옥분이 낯선 사람을 보듯 지영을 봅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잖아요. 방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지영이?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 옥분이 두리번거리며 거실을 살핍니다. 그러다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봅니다. 내 거다. 내 보물이다. 옥분이 번개같이 통장을 낚아채 품속에 숨깁니다. 주면 안 돼. 우리 며느리 줘야 해. 방금 전까지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던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검정 봉투에 집착하는 치매 노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머니, 지영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지영은 알 수 있습니다. 저 앙상한 몸짓 속에 숨겨진 거대한 사랑을. 네, 어머니. 그거 어머니 보물이에요. 아무한테도 주지 마세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며느리 올 때까지 내가 지킨다. 옥분이 통장을 든 손에 힘을 줍니다. 지영은 다가가 옥분을 꼭 안아줍니다. 제가 그 며느리예요.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딸? 나 딸 없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옥분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헤헤 웃습니다. 근데 아줌마 냄새 좋다. 우리 며느리 냄새 난다. 옥분이 지영의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킁킁거립니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집니다. 하지만 거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지영은 결심합니다. 이 돈 빚 갚는 데 쓰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이 돈은 오로지 어머니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어머니, 우리 병원 가요. 가서 검사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병원? 주사 아픈데.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할게요. 저랑 같이 가요. 지영이 옥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줍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 콜록. 옥분의 몸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영이 등을 두드려주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숨을 헐떡입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습니다. 어제 맞은 비가 사단이 난 겁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옥분의 몸이 힘없이 지영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추워. 아가. 춥다. 옥분이 덜덜 떨며 지영의 옷자락을 꽉 쥡니다. 손은 뜨거운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119. 119 불러야 해.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습니다. 행복했던 아침 식사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합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며 불길한 징조를 알립니다. 지영은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제야 알았는데, 제발. 옥분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목숨처럼 쥐고 있던 통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통장이 펼쳐진 채 바닥에 뒹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지영의 눈에 박힙니다. 사랑한다 아가야. 비, 비, 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가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구급차 안 산소호흡기를 쓴 옥분의 가슴이 위태롭게 오르내립니다. 어머니, 숨 쉬세요. 제발 숨 좀 크게 쉬시라고요. 지영이 옥분의 차가운 손을 비비며 울부짖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너무 낮아요. 보호자분 손 꽉 잡으세요.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수액팩을 짜냅니다. 어머니,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 효도한다 그랬잖아요. 지영의 눈물이 옥분의 창백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심정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 삽관 준비해. 의사가 옥분의 동공을 확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지영이 이동 침대를 붙잡고 달리며 애원합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지영을 거칠게 밀어내고 커튼을 칩니다. 안 돼. 어머니, 엄마. 지영이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닫힌 커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커튼 너머로 기계음과 다급한 의료진의 목소리만 들려옵니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나고 의사가 땀을 닦으며 나옵니다. 보호자분, 이옥분 환자 보호자분. 지영이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네, 저예요. 어머니는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깁니다. 급성 폐렴에 폐혈증 증세까지 보입니다. 고령이라 아주 위험해요. 폐혈증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영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준비라니요. 이제 막 밥 한 끼 같이 먹었는데 비에 젖은 채로 너무 오래 방치됐어요. 영양 상태도 최악이고요. 도대체 보호자분은 환자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의사의 질책이 비수처럼 지영의 가슴에 꽂힙니다. 제 탓이에요. 제가 내쫓았어요. 제가 죽으라고 등 떠밀었어요. 지영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가옵니다. 이옥분 환자분 입원 수속하셔야 합니다. 중환자실 보증금 먼저 결제해 주세요. 아, 네. 결제할게요. 돈 있어요. 지영이 품속에서 옥분이 줬던 검정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직원에게 내밉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여기 돈 많아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통장이잖아요. 카드를 주시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출금이 되는데요. 비밀번호요? 그건 모르는데. 지영이 당황하며 통장을 다시 봅니다. 비밀번호 모르시면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본인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어떻게 와요? 제가 며느리예요.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잖아요. 지영이 지갑에서 서류를 꺼내 흔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치매 환자분의 경우 성년후견인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대리 출금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이 여기 있는데 왜 못 써요? 지영이 창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을 씁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죠. 카드 정지됐는데요. 지영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럼 현금이라도 가져오셔야 입원이 됩니다. 지영은 망연자실하여 통장을 가슴에 품습니다. 3천만 원이 눈앞에 있는데 10원 한 장 쓸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요. 집에 가서 현금 찾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영이 옥분이 누워있는 중환자실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병원을 뛰쳐나갑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지영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낯선 남자들이 집안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지영이 신발도 안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가전제품과 가구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지영 씨? 채권 추심 왔습니다. 기한 넘기셨죠? 덩치 큰 남자가 딱지 뭉치를 흔들며 비아냥거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없을 때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주거침입 아니에요? 법원 집행관 대동하고 열쇠공 불러서 땄습니다. 합법이니까 비키세요. 남자가 지영을 어깨로 툭 밀치고 냉장고에 딱지를 붙입니다. 안 돼. 그거 어머니 약 들어있는데. 지영이 냉장고를 가로막지만 역부족입니다. 다른 남자 하나가 옥분의 방에서 검정 봉투들을 꺼내 마당으로 던집니다. 아우 냄새. 이 집은 무슨 쓰레기장이냐? 다 갖다 버려. 하지 마. 그거 쓰레기 아니야. 손대지 마. 지영이 달려가 남자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매달립니다. 아, 이거 나요. 아줌마 진짜. 남자가 지영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지영이 바닥에 나뒹굴며 옥분의 베개를 끌어안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병원에 계세요. 오늘 밤 넘길지 모른다고요. 지영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일이라 어쩔 수 없죠. 내일까지 집 비우세요. 남자들은 빨간 딱지로 도배된 집안을 뒤로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폐허가 된 거실에 지영만 홀로 남겨집니다. TV에도 장롱에도 밥솥에도 온통 붉은 딱지뿐입니다. 흐흐흐. 엄마, 나 어떡해. 지영이 엉망이 된 바닥을 기다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옥분이 쓰던 가계부입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칩니다. 콩나물 500원, 두부 300원, 나머지 저금. 지영이 생일, 미역국 끓여줘야지.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지영의 눈물샘을 또다시 터트립니다. 내가 이 집 꼭 지킬게. 엄마 올 때까지 지킬게. 지영이 가계부를 품에 넣고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지영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강 씨입니다. 강 씨가 원무과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 노인네 유일한 혈육이라니까. 사촌 동생 몰라? 지영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달려갑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 씨가 지영을 보더니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립니다. 어이쿠, 며느님 오셨네. 내가 병원비 좀 내주려고 왔지. 웃기지 마.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라니. 누님 위독하다면서? 내가 보호자 노릇 좀 하겠다는데. 강 씨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흔듭니다. 이거 봐. 위임장이야. 누님이 나한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거짓말.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런 걸 써줄 리 없어. 지영이 서류를 뺏으려 하자 강 씨가 잽싸게 피합니다. 지장은 내가 지금 가서 찍으면 그만이야.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지? 강 씨가 뻔뻔한 얼굴로 중환자실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안 돼. 거기 못 들어가. 지영이 강 씨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비켜. 너 빚쟁이라며? 병원비 낼 돈도 없으면서 무슨 보호자야? 강 씨가 지영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돈 있어. 내가 낼 거야. 그 통장, 비밀번호도 모르는 휴지 조각 붙들고 있어봤자지. 차라리 나랑 협조해. 반반 나누자니까. 강 씨가 지영의 귀에 대고 악마처럼 속삭입니다. 더러운 입 다물어. 어머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지영이 강 씨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이거 안 나? 경비.
여기 미친년 있어요. 강 씨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병원 경비원들이 달려옵니다. 보호자분들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지영과 강 씨를 떼어놓습니다. 저 남자가 사기꾼이에요. 우리 어머니 지장 훔치려고 한다고요. 지영이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흙투성이라 누가 봐도 지영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비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보내죠. 강 씨가 점잖은 척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지영은 분통이 터져 미칠 것 같습니다.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천벌은 돈 없는 게 천벌이야. 썩 비켜. 강 씨가 지영을 비웃으며 중환자실 자동문 버튼을 누릅니다. 징! 문이 열립니다. 안 돼. 지영이 몸을 날려 강 씨의 다리를 붙잡습니다.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아, 이거 나. 질기네 진짜. 강 씨가 지영을 발로 차내려 합니다.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지영은 강 씨의 바지가랑이를 놓지 않습니다. 엄마, 엄마. 지영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복도를 울립니다. 그때 중환자실 안에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나옵니다. 이옥분 환자 보호자분, 빨리 들어오세요. 환자분 혈압이 떨어집니다. 지영과 강 씨의 동작이 동시에 멈춥니다. 어머니, 지영이 강 씨를 밀쳐내고 열린 문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 경고음으로 요란합니다. 비, 비, 비. 옥분의 심박수 모니터가 붉은색으로 깜빡입니다. 의사들이 옥분의 침대를 둘러싸고 심폐소생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샷! 지영이 유리벽에 매달려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산소호흡기 속에 갇힌 옥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지영은 주머니 속의 통장을 꺼내 유리에 갖다 댑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모은 돈 여기 있어요. 일어나서 쓰셔야죠. 하지만 옥분의 눈은 감긴 채 미동도 없습니다. 밖에서는 강 씨가 유리창 너머로 탐욕스런 눈빛을 번뜩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어라. 차라리 지금 죽어라. 강 씨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영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습니다. 집도 돈도 어머니도. 지영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가계부와 통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가계부 사이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옵니다.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굽니다. 지영의 젖은 눈이 그 봉투를 향합니다. 이게 뭐지? 지영이 바닥에 떨어진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가계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은 봉투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님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든 서류를 꺼냅니다. 보험, 증서, 무배당 연금보험, 피보험자 이옥분, 사망시 수익자 박지영.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가입 날짜는 20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서류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지영이 황급히 쪽지를 펼칩니다. 지영아, 내 남편놈이 빚지고 다니는 거 안다. 이건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절대 뺏기지 말고 너를 위해 써라. 못난 시어미가. 아, 어머니. 지영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며느리가 빚 때문에 고통받는 걸 알고 이 마지막 보루를 숨겨두셨던 겁니다. 어이 며느님, 그게 뭐야? 혼자 뭘 보고 그렇게 질질 짜?
어느새 다가온 강 씨가 지영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려 합니다. 손대지 마. 지영이 독사처럼 눈을 뜨고 서류를 품에 감춥니다. 뭐 대단한 거라도 나왔나 보네. 같이 좀 보자니까? 강 씨가 지영의 팔을 억지로 비듭니다. 이거 나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부르라지. 나도 그 노인네 사촌인데 알 권리 있어. 강 씨가 억세게 지영을 몰아붙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복도 끝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물상 박영감입니다. 박영감이 씩씩거리며 지팡이를 휘두르고 그 뒤로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따라옵니다. 아니 영감탱이가 여길 왜 와? 강 씨가 당황하며 지영의 팔을 놓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우리 옥분 할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이다. 박영감이 지팡이로 강 씨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이 영감이 노망났나? 내가 사촌 동생이라니까. 강 씨가 핏대를 세우며 대듭니다. 사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옥분 할매랑 30년 지기야. 할매 고향에 사촌의 사자도 없다는 거 내가 다 알아. 박영감이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경찰에게 내밉니다. 여기 보쇼. 할매가 정신 멀쩡할 때 적어준 가족관계요. 강 씨 성가진 친척은 눈 씻고 봐도 없어. 경찰관이 강 씨 앞을 막아섭니다. 선생님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시죠. 사기 미수 및 주거침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친척이라니까. 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 CCTV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 무단 침입하려던 거 다 찍혔습니다. 서로 가시죠. 경찰관이 강 씨의 팔을 잡습니다. 이거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문병 온 거야. 강 씨가 발버둥을 치지만 경찰관의 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강 씨가 질질 끌려가며 악을 씁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이놈아. 박영감이 끌려가는 강 씨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듯 소리칩니다. 강 씨가 사라지자 지영이 맥이 풀려 바닥에 쓰러질 듯 비틀거립니다. 며느리 양반, 괜찮아? 박영감이 달려와 지영을 부축합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이 박영감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습니다. 고맙긴. 할매가 나한테 미리 언지를 줬었어. 혹시라도 이상한 놈 꼬이면 신고해달라고. 박영감이 혀를 차며 중환자실 쪽을 바라봅니다. 할매는? 좀 어때?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오늘 밤이 고비래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독한 양반인이 일어날 거야. 걱정 마. 박영감이 지영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돌아갑니다. 지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노란 봉투와 낡은 쪽지. 지영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납니다. 살려야 해. 내가 어머니 살려야 해. 지영이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긴급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이요. 지영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힘이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지영의 통장에 거액의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해약 환급금과 그동안 쌓인 이자가 합쳐져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지영은 곧바로 채권 추심 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박지영입니다. 원금이랑 이자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네, 전액 상환하시겠다고요? 수화기 너머 직원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떨립니다. 네,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문자 보내세요. 그리고 당장 우리 집 가서 그 빨간 딱지 다 떼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가만 안 둡니다. 지영이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습니다. 띠링. 상환 완료. 압류 해제 처리되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지영이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집 지켰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요. 지영이 중환자실 유리에 이마를 대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유리 너머 옥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옥분이 살아있음을 알려줍니다. 비, 비, 비. 지영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웁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중환자실 문이 열립니다. 이옥분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급하게 지영을 부릅니다. 지영이 쏘스라치게 놀라 튀어나갑니다. 네, 어머니 잘못되셨나요? 아뇨, 의식 돌아오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정말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옥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고 편안한 얼굴로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달려가 옥분의 손을 잡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영을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맑습니다. 아주 깊고 투명한 어린아이의 눈동자입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영이에요. 지영이 간절한 눈빛으로 옥분을 봅니다. 옥분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지영이? 그게 누구야? 지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요. 며느리요. 어머니가 제일 아끼는 며느리. 며느리? 나 며느리 없는데? 옥분이 해맑게 웃으며 지영의 손을 만지작거립니다. 아줌마 손 따뜻하다. 엄마 손 같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후유증입니다. 고열과 쇼크로 인해 기억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옥분의 머릿속에는 빛도 검정 봉투도 아픈 기억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백지처럼 하얗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어머니, 지영이 옥분의 손등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 엄마 해드릴게요. 응? 아줌마가 내 엄마야? 옥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습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엄마도 하고 딸도 하고 친구도 할게요. 지영이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어버립니다. 와, 신난다. 나 엄마 생겼다. 옥분이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에 지영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면서도 따뜻해집니다. 배고프다 엄마. 밥 줘. 옥분이 지영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네, 맛있는 거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사과. 빨간 사과. 지영이 서둘러 과도를 꺼내 사과를 깎습니다. 사각사각 사과 깎는 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채웁니다. 아 하세요. 지영이 사과 한 조각을 옥분의 입에 넣어줍니다. 맛있다. 달다. 옥분이 오물오물거리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흘린 눈물 제가 다 웃음으로 바꿔드릴게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춥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박 영감이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할매, 일어났어? 나 알아보겠어? 박 영감이 옥분에게 얼굴을 들이밉니다. 옥분이 기겁을 하며 지영의 등 뒤로 숨습니다. 으앙, 엄마, 저 할아버지 못생겼어. 무서워. 뭐, 못생겨? 이 할망구가 정신 드니까 농담도 하네. 박 영감이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지영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영감님, 어머니 기억이 다 사라지셨대요. 저도 못 알아보세요. 저런, 쯧쯧, 차라리 잘 됐어. 그 모진 세월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박 영감이 옥분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할매 이제 꽃길만 걸어.
며느리가 비단 구두 사줄 거야. 비단 구두? 나 구두 좋아. 빨간 구두. 옥분이 침대 위에서 방방 뜁니다. 지영은 옥분을 진정시키며 이불을 덮어줍니다. 네, 사드릴게요. 퇴원하면 제일 예쁜 구두 신고 나들이 가요. 약속? 도장 꾹. 옥분이 새끼손가락을 내밉니다. 지영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맞댑니다. 약속? 지영의 손가락에 옥분의 체온이 전해집니다. 더 이상 차갑고 거친 손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지영은 옥분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춥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옥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그저 사과를 우물거라며 창밖의 새를 구경합니다. 하지만 지영은 압니다. 어머니의 텅 빈 기억 속에 이제부터 자신이 채워넣을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할 거라는 것을. 병실 안가득 향긋한 사과 향기와 함께 평온한 오후가 내려앉습니다. 지영의 가방 속 옥분이 남긴 통장과 가계부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한 달 후 지영의 집 마당에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엄마, 밥 먹자. 호박죽 다 됐어. 지영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루로 나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옥분이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엄마 또 뭐 주워? 지지야, 지지. 지영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다가갑니다. 아니다. 이거 별이다. 노란 별, 빨간 별. 옥분이 해맑게 웃으며 손바닥을 펼쳐 보입니다. 손바닥 위에는 알록달록하게 물든 단풍잎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듯하게 접힌 깨끗한 검정 비닐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예전처럼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지영이 시장에서 사온 새 비닐봉지입니다. 우와, 진짜 별이네. 너무 예쁘다. 지영이 옥분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거 봉투에 담아야 해. 보물이야. 옥분이 단풍잎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습니다. 그래, 많이 담아. 엄마 보물 상자에 넣어줄게. 지영이 옥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썩은 내가 나지 않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달큰한 호박죽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딩동. 대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지영이 대문을 열자 동네 아줌마들이 반찬통을 하나씩 들고 서 있습니다. 아유, 새댁. 집에 있어? 생선 가게 주인이 머쓱한 표정으로 깻잎 반찬통을 내밉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건데 좀 먹어봐. 입맛 없을 텐데. 어머, 사장님. 이런 걸 다. 지영이 얼떨떨하게 반찬통을 받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미안했어. 사정도 모르고 노인네한테 물이나 뿌리고. 생선 가게 주인이 옥분의 눈치를 보며 사과합니다. 뒤에 서 있던 슈퍼 아줌마도 거듭니다. 그래, 우리가 주책이었지. 시어머니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는 줄도 모르고. 효부가 따로 없어?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줌마들이 지영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방 안에서 옥분이 그 소리를 듣고 빼꼼히 고개를 내밉니다. 누구야? 내 호박죽 뺏어 먹으러 왔어? 옥분이 경계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니에요. 이거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생선 가게 주인이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맛있는 거? 고기야? 옥분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요, 고기보다 더 맛있는 거. 얼른 드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메웁니다. 지영은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옥분에게 새 옷을 입힙니다. 분홍색 카디건에 꽃무늬가 그려진 고운 스카프. 와, 나 공주님 같다. 옥분이 거울을 보며 빙그르르 돕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에요. 지영이 옥분의 머리를 빗겨주며 맞장구를 칩니다. 가자. 나들이 가자. 새 신발 신고. 옥분이 현관에 놓인 새 운동화를 가리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예요. 지영이 휠체어를 대령합니다. 두 사람은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복지센터로 향합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센터. 센터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후원자님 오셨군요. 지영이 휠체어를 밀고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책상 위에는 기부 증서가 놓여 있습니다. 기부자 이옥분. 지영이 옥분의 이름이 적힌 증서를 옥분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 이름이에요. 이옥분. 내 이름이다. 내가 대장이다. 옥분이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지영은 어머니가 남긴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이곳에 기부했습니다. 빚을 갚고 집을 수리하고 남은 돈. 자신을 위해 써도 되련만 지영은 그 돈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형편이 어려운 치매 노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어요. 센터장이 옥분의 두 손을 꼭 잡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따뜻해? 좋아. 나 따뜻한 거 좋아. 옥분이 해맑게 웃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사랑이 더 넓은 곳으로 퍼질 거예요. 센터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길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꽃이다. 눈이다, 눈. 옥분이 휠체어에서 내려 벚꽃 나무 아래로 뛰어갑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옥분의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엄마 뛰지 마. 넘어져. 지영이 미소 지으며 뒤따라갑니다. 옥분이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을 줍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습관처럼 검정 비닐 조각을 꺼냅니다. 담아야 해. 예쁘니까 담아야 해. 옥분이 꽃잎을 비닐에 소중히 싸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영이 그 옆에 나란히 앉습니다. 엄마 그 봉투 아직도 좋아? 좋아. 제일 좋아. 옥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좋아? 까맣고 못생겼잖아. 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어봅니다. 옥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엽니다. 비밀이잖아.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 마음. 내 마음. 옥분이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칩니다. 까만 봉투에 넣으면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지영의 가슴이 쿵 하고 울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까만 어둠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어머니의 진심. 남들은 쓰레기라 손가락질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가장 빛나는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줘도 돼. 내가 다 알아줄게. 지영이 옥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따뜻한 봄볕이 두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옥분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냅니다. 손톱만큼 작게 자른 아주 깨끗한 검정 비닐 조각입니다. 자, 선물. 옥분이 지영에게 비닐 조각을 내밉니다. 또 선물이야? 이번엔 뭐야? 지영이 손바닥을 펼칩니다. 다이아몬드. 옥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반짝반짝하지? 비싸다 이거. 지영이 비닐 조각을 햇빛에 비춰봅니다. 햇살을 받은 검정 비닐이 보석처럼 반짝거립니다. 응, 진짜네.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네. 지영이 비닐 조각을 소중하게 가슴 주머니에 넣습니다. 고마워 엄마. 평생 간직할게. 잃어버리면 안 돼. 비싼 거야. 옥분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알았어. 절대로 안 잃어버려. 지영이 옥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가야. 옥분이 나직하게 부릅니다. 네 엄마. 행복하냐? 옥분이 지영의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순간 지영은 옥분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맑은 총기를 느낍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치매의 안개가 걷히고 진짜 어머니가 돌아온 것만 같습니다. 지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행복해요. 엄마랑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옥분이 만족스러운 듯 빙그레 웃습니다. 그럼 됐다. 밥 먹으러 가자. 옥분이 다시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돌아와 휠체어를 가리킵니다. 배고프다. 아까 먹은 호박죽 다 꺼졌어. 지영이 눈물을 쓱 닦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가요. 엄마 좋아하는 갈비. 갈비? 아싸. 신난다. 옥분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좋아합니다. 지영이 휠체어를 밀고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비가 내리고 휠체어 바퀴 사이사이로 꽃잎이 끼어듭니다. 지영의 주머니 속에 든 검정 비닐 조각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심장 소리처럼 지영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검정 봉투 속에 담겼던 것은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구박했던 검정 비닐봉지. 남들은 쓰레기라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머릿속 지우개가 기억을 다 지워가는 순간에도 자식을 향한 마음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낸 옥분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곁에도 투박하고 거칠어서 혹은 낡고 초라해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사랑이 있지는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그 소중한 마음을 알아보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드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힘든 시련을 이겨낸 지영 씨와 옥분 어머니의 앞날에 이제는 따스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은 우리 주변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오디오북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